오늘 주가 지수가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가 1조가 넘게 팔았어요. 1조 3천억, 1조 4천억 가까이 팔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수가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날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씩 쳐다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인터넷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주식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좀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23년도에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을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그거예요. 이게 지금 코스피가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차트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진짜 겁나게 싼 수준이거든요.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121선인데, 그러니까 10년이죠. 이 선이 어떻게 보면 10년치의 평균인데, 10년치의 평균을 봤을 때 이 근처에 왔었던 게 이럴 때밖에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랑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그리고 지금 전체 한국 시장의 PER이라든지 PBR을 봐도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사실 1년 반 정도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더 빠질 거다, 23년도에 더 안 좋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던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건 소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생각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내가 경매를 한다,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죠. 레미안 아파트에 105동에 301호가 만약에 한 10억에 팔렸다고 쳐요. 이게 한 10억에 팔렸다고 쳐요. 201호도 한 일주일 전에 한 10억에 팔렸다고 쳐요. 근데 302호가 만약에 매물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한 7억 정도쯤에 나오면, 만약에 하자가 전혀 없고 명도 받는데도 문제가 없고 깨끗한 물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7억에 나오면 이거 무조건 사야죠. 그냥 감정가가 7억으로 떨어졌다라고 해도 실제 거래되는 게 10억이고, 일주일 전에 이 집에도 10억에 팔았으면 이 집도 10억 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집의 가치는 10억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객관적으로 해봤을 때 7억이면 너무 싸잖아요. 이거는 샀다가 바로 팔아도 거의 50% 가까운 수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적당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어느 정도 적당한 가치가 이만큼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빠져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안전한 겁니다. 더 안전하고 매수하기에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랐을 때 이때쯤에 전문가들이 매수 의견을 되게 많이 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때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제일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도 그렇고 언론에서 그런 종목들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종목들이 어땠냐면 주도주라고 해서 되게 잘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승기에는 주도주에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런 방송들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손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안았죠, 사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진짜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치면, 주식의 어떤 적정 주가가 이만큼 수준이라고 할 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럴 때 매수하게 부추기고, 그때 당시에 무슨 TV 프로그램도 그런 거 있었어요. 개미는 뚠뚠인가 그런 거 나와가지고 멘토라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결과가 거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봤을 때 그때가 꼭대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멘토들이 추천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잠깐 한번 빠르게 보면, 여기서 우리나라 대형주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솔직히 지금 너무 싸죠. 하이닉스가 9만원 밑으로 내려가 있고, 삼성전자 얼마 전까지 5만원대에 가 있다가, 이걸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회사 평가를 해보면 어느 정도 싼지 알 수 있어요, 쉽게.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거예요. 네이버랑 카카오는 지금같이 많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저기 위에 꼭대기가 있을 때는 이때 추천 되게 많이 하고 방송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유튜브에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근데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제 굉장한 매력이 생겼는데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유튜브에 자기가 슈퍼겜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걸 이때쯤에 얘기를 해야죠. 지금쯤에.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때는 진짜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싸다라는 생각인데,
실제로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을 안 남기고 주식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 대비해 봤을 때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쭉 한번 훑어봐도 대한민국 대표 종목들이 지금 전체가 다 싸요. 사실 포스코,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지금 투자하기 좋다 그런 생각인데, 예전에 오를 만큼 올랐을 때는 매스컴을 그렇게 타더니 지금은 조용하죠. 삼성물산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20만원대 초반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역대 최저가인데, SK 같은 경우는 최저가죠. 지금 회사 창립 이래 최저가를 찍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원 밑인데, 이 정도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거의 창사 이래 최저가거든요. 이만큼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때 주가가 더 낮고 이때 주가가 더 낮은데 지금이 최저가는 아니지 않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SK 같은 경우는 2015년 이때를 기준으로, 이때랑 이때는 다른 회사입니다. 회사가 합병을 해서 사이즈 자체가 틀려졌죠. 그래서 예전에 이때 SK랑 지금의 SK는 완전히 틀린 회사입니다. 회사명도 틀려요. 그런 거는 관심 있는 사람은 잠깐 찾아보면 인터넷에 금방 나오니까, 하여튼 2015년을 기준으로 이때랑 이때는 틀린 회사입니다. 그럼 15년을 봤을 때 이때부터,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거는 볼 필요가 없죠. 이때부터 다른 회사니까. 이때부터 쭉 봤을 때 진짜 역대 최저가거든요. 그럼 이때가 잠깐 있긴 있었는데 2020년에 팬데믹 왔을 때 이때는 상황이 어땠냐면 회사에 적자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예요. 수익이 적자가 나왔으니까 심각할 때였는데 이때는 진짜 최고 실적이 나왔거든요. 2022년도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죠. 최고 실적이 나왔는데 23년도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때랑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제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이때 이렇게 안 좋았었고요. 그 다음 좋았고 그 다음 좋았는데 23년도에 조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24년도에 또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조금 안 좋을 걸로 예상되는 23년도에 주가로 봤을 때는 이게 이만큼 떨어지는 게 맞냐는 거죠. 이때는 적자였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가 역대 최저가 아니냐라고 한 거는 약간은 그런 의도입니다. 어찌됐건 되게 싸긴 싸요. 근데 오늘 같은 날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죠. 겨우 2% 3% 올랐다고 매도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래요. 사실은 대형주들도 그렇고 중소형주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고, 진짜 회사 분석을 좀 한다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주가인가 싶은 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딱 한 2, 3년 아니면 진짜 길게 봤을 때 한 5년 뒤에 야, 이 종목에 주가가 이럴 때도 있었다 라는 시절이 올 겁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한 2, 3년 뒤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무리 길게 봐도 한 5년 뒤에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주가일 때가 있었다. 그때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은 지금이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봤을 때는 지금이 어느 정도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절인지 진짜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전력이 다시 2만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거 놔두는 것도 신기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수는 있는데 한국전력이 적자에서 벗어나서 정상화가 되긴 쉽지 않아요. 올해는 안 될 겁니다. 내년에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전력이 만약에 이게 공영회사가 아니라 민간 자본이 어느 정도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한전 같은 경우는 파보면 파볼수록 이게 우리나라 기술력이 진짜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어설프지 않아요. 진짜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한전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소리 많이 하면 꼭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예전부터 봐왔던 사람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를 볼 때 CEO가 좋다, 아니면 경영자가 되게 우수해서 그 회사가 좋다, 아니면 회사의 제품이 경쟁력이 너무 강하다, 독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거의 그 회사가 실제 가치는 한 요 정도쯤 되는데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현재 주가가 한 이만큼 가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이건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럼 너무 괜찮은 회사 아니야 이 정도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괜찮은 회사라는 거는 투자하기에 괜찮은 회사라는 겁니다. 그 회사가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 너무 뛰어난 회사다. 그런 거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잘. 그런 쪽에 보는 눈도 잘 없고 대신에 어느 정도 평가해봤을 때 이 회사의 가치는 내가 대충 파악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의 시세가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이러한 걸 근거로 했을 때 가치가 대충 한 이 정도 되는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이 가격대니까 요거 투자할 만한 거 아니냐. 약간은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뭐 가치 투자를 한다라는 사람도 성향이 다 틀리죠. 무지하게 성장하는 성장주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굳이 나누자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없는 스타일이죠.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상승장이 나왔을 때 뭐 가치 투자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때 상승장이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종목을 얘기했던 거는 약간 성장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쳤을 때 테슬라라든지 뭐 아마존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난 성장을 보일 거다 라고 해서 이 두 종목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은 사실은 알 거예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이 많을 텐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 개를 합니다. 여러 개를 이렇게 막 분산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맞으면 그냥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얘기를 했던 사람은 피터 린치입니다. 이 사람도 성장주 투자의 전문가죠. 어떻게 보면 뭐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뭐 10개 정도 샀을 때 1개 정도 딱 잘 집어서 성공하면 나머지 어설픈 수익이나 뭐 마이너스 났던 거 이거 하나로 다 커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뭐 심루타 종목이라고 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약간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개 집어서 1개 정도 딱 잘 맞추면 성공하는 대신에 굉장히 장기 투자해야 되죠. 이게 제가 알기로 일반 사람이 했을 때 성장주 투자를 10개 중에 한 3개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게 30%가 힘듭니다. 10종목을 성장주를 집었을 때 그 중에 진짜 제대로 성공하는 게 3개 맞추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워렌 버핏은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몰빵한다. 그건 사실 개니까 되는 거죠. 개니까 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좀 따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자기가 그런 유형의 투자를 잘한다, 자신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에 자신이 없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지금 제 눈에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지금 싼 게 너무 많이 나와 있고 투자를 하기 너무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조금만 길게 바라봤을 때는 투자하기에 굉장히 너무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